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이 1년 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평일 동안 홀로 지내실 시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식사 부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시아버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요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 준비는 시아버님이 담당하셨고요. 혼자 고민하시던 시아버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건 걱정이 되지 않는데 내 시어머니 식사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요. 심지어 부탁을 하시면서 필요한 곳에 쓰라면서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용돈까지 주시면서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 식사 부분을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만약 집이 가까우면 매일 시댁으로 가서 식사를 직접 챙겨드렸을 텐데 시댁이랑 저희 집이 차로 20분 거리라 매일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반찬을 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면 시어머니가 알아서 식사를 차려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른 반찬 몇 가지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알고 있으니까 굳이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댁에 가기 전에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리는데 그날은 연락을 깜빡한 거죠. 그런데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웬 낯선 남자랑 거실에서 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질대로 봐서도 안 되고 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어머니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에 놀란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후다닥 하던 일을 멈추고 못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잠깐만이라고 소리치셨는데 그 광경을 더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댁에서 뛰쳐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고 나서 한 20분 후인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심장이 뛰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가 타셨는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저희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찾아온 분을 문 앞에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왜 내 전화 안 받니? 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저를 노려보시면서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무슨 일로 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일로 왔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라면서 다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대답 못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저에게 다 왔니? 라고 문더군요. 이미 본 것을 못 봤다고 하는 것도 긴 것 같아서 솔직하게 다 봤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본 건데? 라고 물으시면서 동시에 그래서 내 시아버지에게 말을 할 거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굳이 내 시아버지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그런데 그분은 대체 누구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잘라서 너는 알 거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저에게 변명을 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서 너무 뻔뻔하게 구니까 솔직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조용히 있어 라고 하시더니 말해야 할 거랑 말하지 말아야 할 것쯤은 더도 구별할 수 있잖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죠. 어머니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싸가지 없이 꼬박꼬박 말 대답이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분은 아니셨지만 저에게 화를 내면서 쏘아붙였던 분도 아니셨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시어머니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그분 이제 만나지 않으실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상관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대답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말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였습니다. 대나무 숲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속이 답답하더군요. 신랑과 시아버지에게 당장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들킨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평일에 신랑이랑 시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신랑이 그냥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고 하길래 음식 기다리는 동안 밀려있던 빨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빨래 바구니에서 남자 속옷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아버지의 속옷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후다닥 달려오시더니 그 속옷을 급하게 치우시면서 저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옷이 시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계속 모른 척하는 것도 신랑과 시아버지에게 너무 최스럽더군요. 그래서 평일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아시기 전에 그만 정리하세요. 이러시는 거 신랑이랑 아버님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라고요.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나 신랑이 절대 알 리가 없을 텐데 무슨 걱정을 하는 거니? 라고 하시더니 아니 근데 시어머니한테 버님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 저번부터 내 약정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계속 건방지게 구는데 조심해라. 아무리 내가 너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도 나는 내 시어머니야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그분이 대체 누구인지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알 거 없다고 하시면서 거질하셨습니다. 그층 되니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알 길이 없으니 답답했죠. 그러던 중 주말에 집으로 오신 시아버지께서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하셨습니다. 저랑 신랑은 시댁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고요. 잠시 후에 얼큰하게 취한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친구분이 술에 취한 시아버지를 데려다 주셨는데 글쎄 그 친구분이 바로 시어머니랑 바람을 피운 그 남자가 아니겠어요? 얼굴을 마주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급하게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그 친구분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영청난 충격이었죠. 제가 다음 날에 시아버지에게 어제 데려다 주신 친구분이랑 많이 친하냐고 물어보니 중마고우가 따로 없지. 국민학교 때부터 같이 놀던 고향 친구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친구분이랑 그만 정리하시라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버님께도 저희 신랑에게도 큰 상처가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잠시 고민하시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대답이 아니어서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니 저도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퇴근 길에 족발 2개를 사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시댁에 들려서 시어머니에게 족발만 전달해 주겠다고요. 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신랑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겁니다. 제가 신랑에게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물었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일단 좀 와라 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갔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노려보며 서 있는 신랑의 모습이 보였어요. 신랑이 집어 던졌는지 거실 바닥은 족발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신랑에게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그 낯선 남자분이랑 거실 바닥에서 또 뒹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신랑은 족발을 집어던지면서 그 남차의 멱살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그만하라면서 스리를 고래고래 쳤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저 남자분은 또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신랑이 똑또라고 그럼 다른 남자가 또 있다는 거야? 라고 목더군요.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신랑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아버지 친구분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그럼 저 남자는 또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 옆에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 말고 딴 놈이 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다른 남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셨고 그 남자는 그럼 저 며느리 말은 대체 뭔데? 계속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비 규환이 따로 없었죠. 결국 보다 못한 신랑이 똑같이 잘못해놓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두 분 모두 조용히 하시더군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신랑은 그 남자를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방금 저 남자는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신랑이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안 돼요 그전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림 저 남자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제야 어럭해진 진이 남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저희 부부는 기함했습니다. 진이라는 분은 시어머니 친구분이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두 분은 해마다 온천 여행을 다녀오실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당연히 시아버님과 저희 부부도 진숙 어머니를 알고 있고요. 심지어 진숙 아주머니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거액의 축의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친구분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경악스럽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진숙이 아줌마 남편분이요.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진숙이 아줌마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미안하지라고 대답하시면서 결단코 본인이 먼저 꼬드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언제부턴가 진숙 아주머니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대요. 한 번만 만나자고요. 싫다고 했는데도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준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신랑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한 번 만나준 사람이랑 거실 바닥에서 그러고 계셨어요. 라고 말하니 그건 술김에 저지른 실수고 다 술이 문제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어쩌실 거예요? 계속 만나실 거예요? 라고 물으니 대답은 하지 않고 신랑 손을 잡으면서 내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지?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계속 속이고 싶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이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계속 바람을 피우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받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해서 애정 표현도 잘해주지 않는데 다른 남자들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이 좋아서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자 신랑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부로 모두 정리하세요. 그럼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당연하지.
내가 또 이러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충격도 크게 받은 것 같았고요. 아버지에게 정말 비밀로 해야 하나 싶어서 제가 은근 슬쩍 신랑에게 아버님께는 역시 비밀로 해야겠지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아버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더군요.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아버님 전화를 받은 신랑은 지금 당장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죠. 제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준비를 하고 신랑이랑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면서도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도착해서 보니 정말 시어머니 짐이 없는 겁니다. 신랑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시아버지께서는 걔도 집을 나갔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더니 본인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신랑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시아버님 친구분도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분 아드님이 시아버님에게 전화한 거고요. 눈치가 빠르신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혹시 두 사랑이 같이 도망간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더는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아내가 진숙 아주머니의 남편분도 모자라 본인의 중마고우와도 바람이 났는데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친구분 가족들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분 아들이 식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영원에 찾아와 난리를 피우면서 홀로 계신 자기 아버지를 먼저 꼬드긴 것은 분명 저희 시어머니일 거라고 했습니다. 순진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짓을 먼저 할 리가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이 흥분하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질라고 소리를 질렸고 급기야 두 사람은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제가 다 나가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몸싸움까지 벌렸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절대 시어머니를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앞으로 그 여자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앞으로 그 여자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랑은 그게 쉽나요? 당연히 어머니를 찾게 되죠. 신랑은 정말 매일 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가 회사에 있던 신랑이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찾았다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알려주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시어머님을 데리러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신랑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형색이 말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시더니 일단 먼저 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욕실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씻으시는 동안 저는 신랑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한숨을 내쉬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도망간 친구분께서 사죄를 하기 위해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 친구에게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다른 남자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 거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구분은 경문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줬답니다. 그 후에 시아버님이 신랑에게 전화해서 나는 내 엄마가 어디 있든 상관없는데 가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마라면서 위치를 알려줬고요. 신랑은 씻고 나온 시어머니에게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친구분이랑 도망을 간 거냐고 물으면서요.
그리고 덕분에 시아버님이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하셨다는 말로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랑이 날뛰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지금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뜻은 아니라 라고 하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그 사랑이랑도 이미 정리 끝냈어.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대관 싸우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러? 애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추태야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당신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그 남자들은 어찌 보면 당신에게도 잘못은 있다고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럼 그놈들이랑 평생 살아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시어머니랑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그 친구분에게도 찾아가 셨습니다. 들은 바로는 시아버님이 그 친구분을 향해 주먹을 날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배신을 안겨줄 수 있느냐면서 소리를 치셨답니다. 그 친구분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비셨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용서해주지 않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그 친구분 가족들도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친구분 아드님이 저희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순진한 우리 기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냐고요 라며 따져 묻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적반하장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 남녀가 만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를 먼저 유혹한 거야. 유부녀인 나에게 먼저 접근한 건 내 아버지라고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분 아드님이 엄청 회를 내면서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려던 것을 저랑 신랑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당연히 진속 아주머니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신 진숙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집 안이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죠. 진숙 아주머니는 시어머니를 상간녀로 고소하고 싶지만 저희 신랑과 시아버님 얼굴을 봐서 참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잘못 없다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시니까 그제야 잘못을 비셨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아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당연히 저랑 신랑은 아버님이 사시는 지방까지 내려가서 말렸지만 이미 돌아선 시아버지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신랑이 포기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그만 시아버지랑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싶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신랑이 왜 계속 아버지랑 이혼하지 않으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너무도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이혼하면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위자료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시아버지랑 잘 지내보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위자료 때문이라니. 신랑도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머니는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신랑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날뛰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신랑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버티셨습니다. 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느냐는 시아버지의 말도 무시하면서요. 그리고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먹을 반찬이 없으니 반찬 좀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난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랑처럼 모른 척 지내고 싶은데 시어머니라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신랑에게 의논했더니 반찬 가져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시아버지도 역시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하셔서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여자가 너한테 반찬 가져달라는 소리는 안 하디?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계속 반찬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난감해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연고 살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무조건 무시했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욕설을 보내셔도 그냥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분 아드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우리 시어머니가 그 친구분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 친구분이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신랑은 그 아드님에게 우리랑은 이제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나요 더라고요. 신랑이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어머니랑 이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고 완벽하게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예상대로 유책배, 우자인 관계로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이혼 후에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지낼 곳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려고 했죠. 저희 신랑에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신랑에게 그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문전박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어머나 좀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모님이 오셔서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모님 댁에서도 오래 사시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가족들이 시어머니가 왜 이혼을 당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된 날을 하여 시어머니를 당장 내보내라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모님 집에서도 쫓겨난 후에 월세로 방을 얻어 그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모님 말로는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로 지내려면 돈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당연히 요리를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주로 서방과 설거지를 하고 계시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물면서 본인이 요즘 너무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너 혹시 1,000만 원이니? 있으면 나 좀 빌려줘라 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10만 원을 부탁하셔도 드릴까 말까인데 1,000만 원이라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저 그 돈 없고요. 있어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그동안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들을 저에게 내뱉으셨습니다.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신랑에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이야기를 전했더니 저에게 잘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아버지를 뵙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고 계시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됐는지 신랑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되었던 터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뵈러 갈 때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있고요. 시어머니와 연이 끊긴 이후로도 이모님이 저에게 계속 전화로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다 못한 신랑이 이모님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시어머니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이모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랑 덕분에 완전한 자유를 찾은 거죠.